공정증세한 유언이 아니면 유언 검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돼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법무입니다. 스마트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언의 중요성, 유언의 의미 이런 부분들에 더 한번 살펴봤고 유언 공증이 제일 낫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유언 공증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런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분실의 위험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유언장 같은 경우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아니면 아버지가 유언을 해서 이제 맡겨뒀는데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막상 실행할 때가 됐을 때 좀 불만이에요. 본다면 사실 그런 경우에 유언서를 그냥 폐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부주의하게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유언서가 종이잖아요.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은행 금고나 이런 곳에 보관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한 사고 때문에 이제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분실이 되든지 화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유언자가 이거를 은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유언 공증을 한다면 그런 분실에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증을 했던 그런 공증사무소에서 최소 10년 이상 원본을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실을 하셨다면 다시 가서 발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유언을 우리 아버지가 남겨뒀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특정 자녀가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 유언을 했던 공증사무소에 가서 사본을 다시 부여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언 공증을 하면 분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방지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필 유언이나 녹음에 의한 유언이나 이런 부분 등은 위조 논란이 많습니다. 자필 유언을 남겨놨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그 유언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거의 100이면 100 이게 아버지 글씨가 아니다. 아니면 이게 사실상 글씨를 그린 거다.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그 이제 설득한 자녀가 사실 아버지가 정상적 판단 능력은 있진 않지만 유언장을 하나 컴퓨터 타이핑으로 써주고 옆에서 거의 그림 그리듯이 그린 것에 불과하다. 이런 분쟁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또 녹음에 의한 유언도 사실 주로 이제 묻는 말에 대한 대답 정도를 한다든지 또 저희가 했었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만 참 대범하기도 했는데 원래 녹음에 의한 유언은 또 증인이 따로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막상 유언을 할 때 증인은 없고 증인을 또 따로 해가지고 테이프를 붙인 경우예요. 그게 이제 결국 나중에 감정에서 드러났는데 이런 위조나 변조나 이런 거에 대한 취약하거든요. 근데 공정증세에 의한 유언을 남겨두신다면은 적어도 그런 위변조의 문제 때문에 괜히 트집 잡힐 일이 없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 유언이 적법하냐 아니냐, 그 다음에 유언에 따라서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느냐, 이런 실질적인 요소들은 이제 실체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유언 내용에 따라서 재산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재산을 집행한다는 게 사실 상속처리라고 하는데 상속처리라는 게 간단하거든요. 망인 명의의 재산을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받기로 한 분, 이건 이제 수유자라고 합니다.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받기로 한 분은 사실 상속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손자한테 준다. 사실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준다, 사위한테 준다, 이건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받는 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집행하는 절차가 또 있거든요. 실제로 명의를 아버지 명의에서 유언을 받기로 한 수유자 명의로 바꾸는 데 있어서 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자필 유언이나 녹음 유언이나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언 등은 그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법원에 검인 절차라는 걸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흔히 얘기해서 프로베이트라고 합니다. 그 유언장을 조사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프로베이트가 일반화된 절차는 아닌데요. 사실상 상당히 약식 절차이지만 공정증세한 유언이 아니면 유언 검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돼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유언 검인 절차에서 유언의 동의를 하냐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전체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집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다면 그 사이에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받기로 하신 분은 금융재산을 빼지도 못하고 부동산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그냥 훌쩍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세가 유언 공증을 한다면 이런 유언 집행자를 적정하게 지정하기만 한다면 이런 집행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집행 절차의 간이한 측면에서라도 유언 공증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유언 공증에 이런 이점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단점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가장 큰 게 귀찮기는 합니다. 다른 유언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자필 증세한 유언이거든요. 말 그대로인데 내가 자필로 남기는 거고 5분이면 하겠죠. 내용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다면 몇 가지 요건을 거쳐야 한다는 거고, 주소를 남긴다든지 뭐 작성일을 남긴다든지 반드시 성함을 남기고 기명날일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쓰고 거기다 도장까지 달인을 해야 한다는 어떤 이런 특정한 요건 등이 있거든요. 이 요건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5분이면 쓸 수도 있고 10분이면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공증, 즉 공정증세한 유언은 일단 증인이 2명 필요해요. 근데 이 증인을 뭐 주변 지인분들한테 부탁을 할 때 사실 내가 유언 남길 때 뭔가 좀 내 친구들한테 그걸 부탁해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꺼려지거든요. 그다음에 내 재산이나 이런 거를 밝혀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증인을 부탁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이 증인들이 증인 결격사항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원조회를 한번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증인들이 되게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지인들한테 부탁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공증인을 출장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려면 내가 직접 나가서 증인과 같이 가서 신원조회도 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들도 제출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좀 절차적으로 다른 유언 반식 대비해가지고 엄숙한 행위고 엄숙한 이유식 행위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어떤 번거로움을 그냥 엄숙함 정도로 받아들이시면은 뭐 충분히 뭐 좀 감내하실 만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유언공증의 단점이라면 두 번째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증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성 비용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자필증세한 유언 같은 경우는 사실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겠죠. 하지만 유언공증은 일단 일정의 공증비나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유언공증은 절차적으로 바로 사망 이후에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필 유언이나 이런 거는 유언장 자체를 남겨둘 때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지만 나중에 사망 이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는 수유자 입장에서 재산을 이전을 할 때 다툼이 있다면 검인 신청을 가정법원을 통해서 해야 하고, 만약에 유언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상속인 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유언 공증을 남기는 비용의 몇 배 이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배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유언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있지만은 사실 그 비용은 다른 유언들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집행을 할 때 들어가는 소송 비용 대비해서는 대단히 저렴하다. 그렇게 보시면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장점과 어떤 단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기타 상속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나와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법무민더 스마트의 이유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